안녕하세요. YK사이언스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황장현 선생님입니다. 우선 2025년 내신 대비 고1 학교별 기출 킬러 문화 분석인데 오늘은 2고 편을 해서 2고 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고 가는 학생들이 지금 되게 어떻게 나올지 올해 2고 상황은 어떤지가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제 이렇게 이력입니다. 이렇게 이력이고 예전에 강의는 오래 했고 사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YK에서 주로 하기로 하고 열심히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정도를 이 지역에서 수지 관교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2고 학생들이 꽤 많이 배웠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에서 전교권 학생들도 저한테 이제 통합과 화학을 다 배웠는데 일단은 제가 이력이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한 1년 하다가 저거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드라마 공부의 신이라는 거에 자문위원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출제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보시면 그 2고 통합과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우선 2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2고 상황은 어떠냐면 아마 2고로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학원에도 2고에 꽤 괜찮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창영고 갈까 2고 갈까 고민하다가 특히 여학생들 2고로 선택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2고가 요번에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9등급 체제 하에서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인원수가 많은 게 좀 유리해요. 광교고는 인원수가 좀 적잖아요. 2고가 한 350명, 370명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10%까지인데 그러면 35명 정도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내신 따는데 내가 35등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2고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신 1등급 따려고. 왜 그러냐면 내신을 1등급을 딸 수 있는 거 없는 건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9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까지가 11%, 1등급 4%니까 2등급 정도 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못 받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 그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2등급 맞아버리면 2등급이 34%까지인가 그러니까 2등급 맞아버리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등급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아마 인서울 가능한데 웬만한데 중상위권 이상 대학은 가이드라인이 내신 1등급일 것 같아요. 1등급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체제 하에서 5등급 체제에서 1등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밴드가 넓어졌다고 좋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2고 쪽으로 몰려간 것 같고 그리고 2고 문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고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대략적인 2고 난이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하고 내가 맞게 했나 좀 한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2고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제가 2고만 지금 계속 한 3, 4년째 가르치다 보니까 2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2고는 시험 볼 때 한 100문제 정도 기출문제 분석자를 줍니다. 다 해가지고 다 지금 작년 거까지가 돼 있고 올해 거 이제 다시 다 작업해가지고 이제 올해 중간고사 대비할 때 주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1등급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2고는요 문항수가 21문항 정도 나와요. 객관식이 21문항이고요. 2고 서술형 나와요. 근데 서술형이 3문항 나올 때도 있고 2문항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2고 문제는 객관적으로 한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상대일 때도 있긴 한데 상대일 때보다 한 중간에서 중간상 조금 넘어가는 정도 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저쪽 수지 쪽도요. 신봉고, 홍천고가 되게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는데 올해 내신 따려고 성북고 쪽으로 또 간 애들도 꽤 많아요. 올해 지금 2고도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2고 만약 중간고사를 봤는데 애들이 100점이 되게 많이 나와. 와 근데 보니까 성적이 안 나뉠 것 같아. 그럼 분명히 기말고사 어렵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알 거라고요. 우리 학교에 좀 많이 몰렸다? 이렇게 하면 아 올해는 좀 난이도를 높여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좀 성적을 많이 나누냐? 이거도 거의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관식을 갖다 서술형 문제를 쉽게 낼 땐 되게 쉽게 내는데 좀 문제가 좀 황당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어떤 문제가 나냐? 물의 특징을 5가지 쓰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들 황당하거든요. 물의 특징을 5가지 쓰시고 간단한 예를 드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거 다 푼 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신 대비를 쭉 해요. 그럼 한 7번에서 8번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6번까지 시험을 다 마무리 짓고 다 우리 교재 다 마무리 짓고 내용 정리,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주 전에는 학교별 프린트 반드시 갖고 오라고 해서 분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정리하고 구석에 있던 거, 우리가 일반적인 출판사에 없었던 거 정리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거 찝어주고 이것까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보 때 기출문제 자료 분석이랑 제가 나눠주는 문제, 예상 문제 딱 주고 분석하고 그거 하고 마무리 지면 아마 이거 시험은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학생들이 근데 제일 조심할 거 뭐냐, 나 실수 제발 그 실수 안 해야 돼요. 근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거는요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가지고 문장에서 소위 말장난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술형 문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으로만은 좀 1등급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가 돼가지고 이쪽 광교 지역은 광교고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가 서술형 나와요. 수원여고도 물론 안 나오긴 하는데 서술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서술형 문제를 제가 이 동네 거를 좀 모으고 있어요. 학교별 기출 문제 가지고. 그냥 뭐 출판사 문제 말고. 그래서 최대한 그 선생님들 걸 봤더니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내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취합해서 풀리면 아이들이 서술형 우리가 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우리가 생명과학, 그 다음 지구과학, 화학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킬러로 냈는데 작년에 이이고는요, 이 생명과학이 좀 킬러 문항이었어요. 항상 희한하게 생명과학을 약간 어렵게 내요. 아마 선생님이 생명과학 쪽을 주로 전공하고 많이 좋아하는지 이쪽을 좀 많이 어렵게 내서 제가 이 생명과학 문제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화학 문제 하나를 준비했는데 화학 문제는 킬러가 아니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준비해서 이이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간단하게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0번 문제인데 요 20번 문제가 약간 킬러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번 문제에서 킬러 문항 중에서도 어떤 게 보기가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 기억도 애들이 정확하게 안 외워놓으면 헷갈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헷갈렸냐면 요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고민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틀렸고 요 문제 맞은 애들 1등급인데요. 요 문제 틀린 애들 2등급 막 이랬었습니다. 여기 배점이 몇 점이더라? 꽤 높았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보면 자,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놈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A라고 써 있는데 요 A가 바로 인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요 B가 당이에요. 당. 그 다음에 C가 바로 뭐예요? C가 염기예요.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 이게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다라는 건 우선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산과 당을 연결하고 당과 염기를 연결할 때 이 사이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고 그러면 무조건 학생들은 염기가 나오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오면 수소 결합이야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무슨 결합이냐면 이거 공유결합 요번 시험범위죠.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자, 이거 뭐다? 인산과 당과 염기 사이는 공유결합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인산, 그 다음에 DNA,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구조로 하는 우리가 핵산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DNA하고
RNA예요, RNA. 그래서 우리가 디옥시 뉴클레익 액시드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리보스 뉴클레익 액시드라고 그래. 뉴클레익 액시드가 핵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이중 나선 구조, 얘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DNA하고 RNA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 당이에요, 당. 근데 이 당을 잘 안 외워. 그래서 기억을 틀렸다니까. 근데 요거 외우는 방법 쌤이 가르쳐 줄게요. 당은 DNA 당은 뭐냐면 디옥시리보오스 당이에요. 디옥시리보오스당. 그 다음에 얘는 RNA는 리보스당이라고 그래. 리보스당. 리보오스가 아니라 리보스당. 디옥시리보스당. 근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야, 봐봐. DD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D는 뭐냐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접두어로 없다. 그럼 뭐가 없냐? 이게 산소가 하나 적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디옥시리보스라고 써주면 그래도 이거 맞아, 디옥시리보스 외웠으니까 맞을까. 근데 이거를 갖다 선생님이 간사하게 내. 좀 애들이 많이 틀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낼까요? 식을 써놓을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요, C 5개, H가 10개고요, 산소가 4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C 5개, H가 10개고 산소가 5개예요. 그러면 막 헷갈릴 거야. 분명히. 왜? 요거 차이야. 4개, 5개 차이야. 그럼 뭐야? D 적다음에 산소가, 옥시가 산소란 뜻이야. 산소가 적네, 산소 하나 적네. 이렇게 외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가 디옥시리보스니까 기억은 해결됐네. 맞아. 동그라미. 맞은 건 동그라미 반드시 치세요.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안 줘요. 우리가 기본 교재가 완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줄 거예요. 문제집을 주는데, 우리가 YP계란 문제집인데 한 600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해가지고 실전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은 시중에 나온 것 같이 유형이 중구난방으로 섞인 게 아니라,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쫙 나열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한 공유결합 문제가 있어. 공유결합 쫙, 이온결합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문제지를 풀면서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예전에 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데이트하고 거기다 QR까지 다 박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올 수 있게. 그래서 그것만 보면 다 될 수 있게. 이거는 아마 그것만 하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 그것만 잘 꼼꼼하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니은을 보니까 한 뉴클레오, 그리고 나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고 얘는 전달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 물질 전달, 번역, 요 과정은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있는 염기가 있어요. 자, 얘네들에 있는 염기가 있는데 얘가 뭐가 있더라? 염기 꼭 외워야 되죠. DNA 염기는 A,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요. 그 다음에 RNA 염기는 뭐가 있더라? 아데닌, 그 다음에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민이 있으면 DNA, 그 다음에 RNA가 유라실이 있으면 RN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A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B와 그래프. 요것도 은근히 까다로웠어. 애들이 요것만 보거든. 딴 거 잘 안 보거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어떻게 결합하냐면 요렇게 인산과 당과, 자 봐요. 당과 한번 구조 반드시 그려봐요.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당 있잖아요. 당에 이렇게 인산이 연결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이렇게 바로 뭐야? 염기가 이렇게 연결돼. 이런 구조. 이렇게 쫙 연결돼요. 그러면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A가 인산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B, 그쵸? 요거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요거에 뭐와 결합해? 요 당과 결합하잖아.
당하고 인산하고 결합하고 있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요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조심할 건 또 요거 하나 조심합시다. 얘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거든,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인산 있고, 그 다음 여기 결합하고, 이렇게 당이 있고, 이렇게 또 염기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쫙 결합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결합해요. 인산, 당, 염기가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우리가 쫙 결합해가지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건 뭐냐면, 폴리는 많다 이런 거야. 더럽게 많다. 쫙 이런 게 연결된 거야. 그죠? 폴리가 많다라는. 그 폴리란 말이 들어가면 고분자 물질이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아데닌이 결합해? 그럼 얘네들은 항상 상보적으로 결합해요. 다시 뭐 한다? 항상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럼 여기 뭐야? 타이밍과 결합하고, 아데닌 타이밍과 상보적 결합.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가 무슨 결합해? 이렇게 무슨 결합이야? 여기? 요건 수소 결합이야. 뭐가 수소 결합이야? 염기끼리의 결합이 수소 결합이야. 그리고 요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아까? 공유 결합이라고.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는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애들이 시험 문제에다가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는 이중결합을 한다. 그럼 그걸 맞게. 큰일 나! 이거 정말 잘못된 오류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소결합을 2개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뭐야? 구아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이토신 있어요. 아데닌 나왔잖아요. 구아닌 있고 사이토신인데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이렇게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3개 하더라.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얘 3중 결합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디귿을 풀어야지 되는데 이게 하나가 나왔어. 마주보분 결합한다 이런 거 나왔고 아데닌과 구아닌의 수가 합쳐서 21에. 그죠? 근데 문제 뭐라고 그랬냐? 이걸 가지고 디귿을 푸는 거거든요. X를 구성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은 1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이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데 아데닌과 구아닌을 합쳐. 얘네 둘을 합쳐갖고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고 몰라. 합쳐가지고 20개가 있다는 거야. 20개. 그죠? 합쳐서 20개. 그럼 여기 AG TC 쭉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항상 상보적인 결합을 해.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야? 한 가닥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한 가닥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이 한 가닥은 자,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또다시 한 가닥이 20개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몇 개가 있는 거야? 얘도 20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20개와 20개가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 10개가 아니야. 우리 그러면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틀렸어요 이러지면 안 돼. 시험 볼 때 연습하고 올 때 우리 분명히 뭐 하냐면 선생님은 만약에 일요일날 수업을 한다. 그럼 목요일 정도까지는 단톡방에 숙제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맞은 거는 분명히 뭐야? 동그라미 그거. 틀린 거는 긋고.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모 걷고 와가지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면 틀린 거 10개가 아니야. 정확하게 계산 20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 볼 때 안 틀린단 말이야. 이런 거 맨날 틀리고 실수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고에서는요. 작년 중간고사 약간 킬러 문항이었어요. 조금 애들도 많이 틀렸고 그래서 이 문제 생물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하나 우리가 화학 문제는 서술형으로 준비했어요. 서술형으로 꼼꼼하게 쓰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화학 문제라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냈어요. 이 문제를 제가 나중에 유신고 문제도 줄 거거든요. 근데 유신고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유신고 문제는 간단히 글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요구하는 답안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고도 물론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습을 따로 시킬 거야. 자, 그러면 화학 문제 봐볼게요. 자, 화학 문제 보시면 자, 넘어가서 자, 볼게요.
자, 이거 중간고사 킬러 문항인데 요건 논술형 문제인데 킬러는 아니고 와 주관식 있는 학교니까 주관식 어떻게 표시하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주관식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주관식 문제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나올 거야. 이 조건을 정확하게 써야 돼. 안 그러면 감점 당한다고. 맨날 이거 시험 보고 와. 선생님 다 맞았어요. 그랬다가 선생님 2점 감점이 이러거든요. 왜? 이 조건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주관식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말. 반드시 여기서 감점 요소 이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감점 요소야. 원자핵의 전하량을 반드시 쓸 것. 무슨 말이야? 원자핵의 전하량을 써라.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여기는 얼마? 17 플러스 써놨잖아. 이게 원자핵의 전하량이야. 이걸 쓰라 이거야 무조건. 이해가요? 그 다음에 전자는 네 맘대로 표시하지 마세요. 전자는 무조건 이렇게 까맣게 동그랗게 표시하세요. 그래서 까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온은 대가로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죠? 그래서 이온을 대가로로 사용하여 전하를 표시하여. 이 조건 맞아야 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대가로 표시한 다음에 이온의 전하 마이너스 1가 이렇게 표시하라 이거야. 염소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예시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밑에 거 예시는 공유 결합을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예시 문항 쓰는 거 이 조건을 잘 맞춰요. 이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이 문제가 아마 5점짜리인가 4점짜리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4점짜리예요. 4점짜리라서 플루어라 리튬 암모니아를 갖다가 몇 점? 2점, 2점 쓰라고 나와요. 자, 2점, 2점 쓰라고 나오는데 2점, 2점 쓰라고 나와. 그런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빼면 감점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야? 2점 줄 거 1점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신을 까죠. 내신에서 만약에 막 동점자 생기고 이러면 이런 거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씁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써보면요. 거기 보니까 간단한 거 나왔네요. 자, 1번은요. 플로르와 리튬, Li, 플로르. 그래서 여러분이 원자번호 반드시 외워야 돼. 리튬 원자번호 3번이고 플로르는 얼마? 9번이잖아. 그죠? 그러면 양성자가 3개, 양성자 9개. 그리고 얘는 얼마? 이온 결합하면 F-Li 플러스로 표시해. 자, 우리 같이 한번 표시해볼까? 어떻게 할래? 봐봐. 뭐가 되냐면, 자, 원자핵 표시하래. 리튬은 얼마야? 몇 플러스야? 그래, 3 플러스. 근데 얘는 전자 하나 버릴 거잖아. 하나 버리니까 전자 껍질 몇 개 있으면 되더라? 전자 껍질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에 원래 전자가 3개였잖아. 우리가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 3개인데 하나 버렸으니까 2개 남았지? 하나, 2개 표시해. 요구한 대로 까맣게 하랬지. 아이, 까맣게 표시했어. 맞아요? 까맣게 2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뭐야? 그래, 대가로 써. 대가로 쓴 다음에 전화 표시해. 어떻게?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오른쪽 것도 쓰면 어떻게 돼? 플로린. 몇 번이야? 원자번호 9번? 9불. 그죠? 땅 표시하고. 야, 그리고 전자를 하나 얻었네? 전자가 총 몇 개가 됐어? 10개가 됐잖아. 10개를 표시하려면 껍질 몇 개 써야 돼? 하나, 몇 개? 2개의 껍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얼마? 대가로 치고 마이너스 표시하면 정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시, 우리가 공유결합 표시한 거네. 누구야? NH3라는 암모니아를 표시하라 라고 했네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표시 어떻게 할까요? 와, 질소부터 봐봐. 질소 원자번호 7번이지. 자, 질소 7번이니까 얼마야? 몇 불? 그렇지, 7불. 자, 7불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껍질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2개 있으면 되겠네. 2개 있고 전자 표시해야 되지? 여기까지 완성했잖아. 자, 전자 표시해. 이건 대괄호 안 쳐도 돼. 공유결합은. 조심해야 돼. 또 여기다 공유결합 대괄호 치려고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돼요? 맞죠? 7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뭐야?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자 하나씩 표시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요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쏘고 나와야 되는데 감점 당하지 말라는 거야. 즉 이거는 이 서술형 문제 나올 때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써야 돼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돼요. 이거가 단답형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분명 서술형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서술을 할 때 이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감점당해요. 그래서 그 감점당한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점, 1점 감점당해가지고 만약에 1등급 나올 거 2등급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그때 되면 진짜 눈물 날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써야지만 된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 제가 잔소리를 할게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학원은 저희 와이키사이언스를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에 학원들 많은데 그 학원들은 다 국영수 하면서 하는 학원들이잖아요. 저희는 과학만 하잖아요. 물론 사탐도 조금 하긴 하는데 과학 사탐만 하는데 저희는 과학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과학만을 위해서 문제 만들고 매년 워드 치고 타이핑하고 자료 준비하고 올해도 계속 요 겨울 동안 좀 엄청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계속 자료 치느라 목 디스크 왔나 막 이럴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저희 거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원이 와이키사이언스 같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일단 5등급 체제에서 1등급과 2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2등급이냐 1등급은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되고 수능에서도 최소한도 1, 2등급 맞아야 돼요. 2등급 맞았을 때 웬만한 상위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학년 때 1등급 맞는 게 중요하고 이 통합과학을 갖고 2학년 때 쉬었다가 3학년 때 수능을 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3학년 가서 망가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수업과 그 다음에 교재. 우리 저희 교재 YP 교재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고 그래서 거기다 QR코드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탭 딱 치면 선생님도 얼굴 나온 거 안 좋아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타블렛 PC로 해가지고 다 풀이해가지고 딱 보면 PC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내가 풀이가지고 볼 수 있고 궁금한 거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와이키사이언스를 믿고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쳐서 중간고사에서 최고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노력하는 와이키사이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장현이었습니다.